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2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네, 그래도 주식시장은 또 열렸기 때문에 오늘 또 방송을 해드리고요. 오늘 일단 미국 증시 흐름하고, 여기 미국 안 넣어놨네요. 일단 미국 증시 마감 상황하고, 오늘 미국이 올랐죠. 그리고 내년 금융시장 전망,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자료고요. 또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내용하고, 한국 주식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애플 폴더블 아이폰 로드맵 업데이트 26년 하반기에 나올 것 같고요. 인터넷 관련된 기업 네이버 카페24, 25년 이제 거시경제 투자 전략 요거랑 현대 GF홀딩스, SK 토비스, ST팜, 공시는 디지털 대성 하이비전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S&T에너지, SK, LS, APR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미국 증시부터 보면 이게 뭐냐면 이제 이 그림 그대로예요. 역전했어요. 막판 뒷심으로 계속 밀리다가 막판에 증시가 급반등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빠지고 있었는데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틀째 좀 올랐고, 달러하고 이제 금리가 오른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이렇게 달러 금리가 오르면 한국이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달러 금리가 좀 낮아져야 되는데, 주요 상승 업종은 헬스케어, 테크, 반도체, 태양광이 좀 올랐고, 하락 업종은 산업재, 금융, 필수 소비재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랠리가 이어졌는데 뚜렷한 이유는 없어요. 이제 거래도 많이 없었고, 이제 미국도 휴장에 들어가죠, 조만간.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의 12월 소비자 신뢰지수, 이제 아마 오늘은 이제 오전쯤은 열릴 거예요, 미국이. 소비자 신뢰지수가 추락을 했고, 내구재 주문도 안 좋고, 예. 그렇지만 12월 하반기는 또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연중 두 번째로 강세 보이는 시기래요, 또. 그 S&P 500 지수는 또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 12월에는 83% 확률로 올랐다고 합니다. 파이퍼 샌들러 수석 이제 시장 이제 전문가인데, 이분이 이제 시장의 주요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서 올해도 산타가 올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여전히 산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장중 4.6까지. 여기 보시면 이게 꺾여야 돼요. 이게 꺾여야 되는데 안 꺾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야 증시가 안정화되는데 이게 참 피곤한 일이죠. 네. 정부의 국채 발행 증가, 내년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 생각보다 또 물가 높아질 걸 이제 반영하면서 금리가 안 꺾이고 있고, 혼다는 닛산과 실제 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내년까지 작업하고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주가는 오히려 급등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좀 안 좋은 보고서가 있긴 있었어요. 내년에 안 좋을 것 같다. 바클레이즈에서는 25년 주가 뭐 많이 빠질 것 같다, 뭐 이런 또 내용이 있지만 뭐 별로 중요하게 작용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찾아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테슬라에 대한 이제 이런 부정적인 얘기에도 테슬라 주가는 기술주 반등이 나오면서 동반 상승이 있고, 내년은 또 내년 돼봐야 되는 거죠. 예, 대부분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에선 조금 내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3.7% 올랐고, 주요 애널리스트들이 내년에도 3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했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은 목표 주가 올렸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 기업이죠.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된 첫날 급락했습니다. 130만 주 자사주 매각해서 5,262개, 비트코인을 1코인당 약 10만 6,662달러에 추가 매입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계속 바꿔요. 주식 팔아가지고. 비트코인 44만 개나 갖고 있고, 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에 대해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최초 처방약으로도 승인하면서 주가가 다시 올랐습니다. 자, 25년도 금융시장 전망인데 이제 변동성이 높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요 파란색이 강하다는 거예요. S&P 500을 전망한 주요 투자은행 보이세요? 다 파란색이 하나. 소시에타 아마 제네럴 같은데 여기만 중립입니다. 중립. 이마저도 중립이고, 요 녹색은 없는, 요 회색은 없는 거고요. 빨간색이 약세로 보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빨간색 어디가 많아요? 오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년에 미국은 여전히 좋을 것 같고 이 원유값은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은 내년에 이제 4.1로 지금 4.6 정도 되죠. 내년에 4.1까지 떨어질 걸로 보고 모건스탠리 무려 3.6까지 보고 있고요. 도이치뱅크는 오히려 올라간다. 트럼프 정책 영향이 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년에 트럼프 정책에 따라 금리는 변동이 클 겁니다. 그래서 뭐 예측하기 좀 어렵지만 방향은 아래가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저도 하고는 있고요. 요게 이제 최근에 채권형 펀드로 들어온 자금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채권 자금이 들어왔다는 건 주가가 비싸서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에 채권 금리가 떨어질 걸로. 금리가 떨어져야 채권값이 오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대다수 투자은행이 S&P 500 지수가 10% 상승해서 6,550포인트에 이를 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건 아니죠. 예, 아주 많이 이렇게 높게 보진 않고요. 주식시장 그만큼 많이 올라서 그런 거고, 미국 달러는 여전히 강할 것 같고, 그리고 금도 괜찮다고 합니다. 여전히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 가격 13% 상승할 것 같다. 모건스탠리는 반면에 중국 경기가 약하니까 금 수요 저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가는 이제 오펙 플러스 감산 연장에도 브렌트유가 기준으로 좀 떨어질 거로 보고 있고, 핵심은 비오펙입니다. 공급 강행 될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근데 골드만삭스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인 이제 비축 재고 물량이 있으니까 유가 회복될 수도 있다. 약간 이제 소수 의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변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관세, 세금, 인프라 지출 이런 것들이 시장 변동.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고, AI 기술 관련 기업의 실적이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올해 미국이 오른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이죠. 그래서 AI 열풍이 지속되면 기술 수익화가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으면 증시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또 글로벌 정치 상황은 일단 우크라이나 이런 것들을 종전하는 건데 이게 될까요? 트럼프가 나선다고 해도 쉽사리 정리 안 될 것 같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모르죠. 트럼프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글로벌 정치 상황도 약간 변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금 가격 좋을 것 같고 유가 떨어지고, 변수가 근데 많아서 예측은 쉽지 않아요. 미국 증시도 오르겠지만 오르는 폭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사업 전통 반도체도 이제 규제하겠대요. 조사해서. 그래서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의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USTR은 어쨌든 주로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중국산 레거시 전통 반도체 대상이다라고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앞두고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준 좋아요, 우리나라한테. 그래서 오늘 좀 삼성전자 오른 이유도 이런 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한국 주식은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이다. 근데 왜 안 사요? 매력적인데. 최근 한국 증시는 하락세 보였지만 유망하다. 여타 신흥국에 비해 할인돼 있다. 정치적 우려가 가라앉고 경제 전망이 개선되면 한국 증시 반등할 거다. 그럼 좀 사주든가. 제발 좀 외국인들 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러길 좀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 오늘은 좀 기업들이 많은데 일단 첫 번째가 애플 폴더블. 애플 폴더블 폰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 아직 모릅니다. 이건 그냥 제가 이제 그려달라고 했던 거고, AI한테 26년 하반기에 나올 것 같대요. 근데 삼성의 Z 폴드보다는 좀 넓을 것 같고, 여기에 다양한 뭐 소재나 디스플레이, 이런 뭐 필름 같은 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1,500만 대에서 2,000만 대 정도 출하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세대 제품은 삼성이 공급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하는 것 같아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리고 28년 이후에는 아마 BOE도, BOE 지금 규제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대면적 아주 큰 거, 이제 아이패드 요걸 폴더블 여기에 넣을 것 같고요. 개발 진행 중인 걸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은 어쨌든 자기가 직접 공급망을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성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중국 회사들. 근데 이건 미국 정부가 또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변수는 있겠죠. 그리고
중화권 업체들 약진 속에서 이번 애플 폴더블 공급망에 한류한, 그러니까 중화권 기업들이 애플에 공급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 공급망에 합류한 국내 회사들은 당연히 수혜를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근 베트남 자회사형 자금 대여 공시를 통해 신규 시설 투자를 진행한 세경 하이테크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그 다음에 그 커버리지 안 하는 종목 중에선 UTI랑 덕산 네오룩스. 덕산 네오룩스는 삼성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죠. 그래서 아마 폴더블 폰이 애플에서 나온다면 역시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터넷은 이제 광고 쪽은 온라인 광고 시장 좀 회복될 것 같고요. 전자상거래도 성장할 것 같아요. 특히 라이브 쇼핑, 동영상 50% 성장, 웹툰은 조금 저성장.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 탑픽은 네이버랑 카페24인데, 특히 네이버는 이제 네이버 앱을 개편하고 나서 홈 화면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체류 시간이 좀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알리, 테무 같은 직구 위협은 좀 일단락 됐다. 또 내년에 상반기에 쇼핑 앱을 따로 내요. 그래서 거래액이 늘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24는 뭐 저도 워낙 뭐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 자료도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유튜브 쇼츠 유통의 변화. 그래서 이 두바이 초콜릿이 요즘에 인기가 많은데, 이 전원이란 분이 요걸 소개해가지고 히트를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동영상 올려서 밑에 링크 달아가지고 유튜브에서 직접 쇼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유튜브 쇼핑, 동영상 쇼핑이라고 하는데, 실제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가 이렇게 향후에 커질 것 같고, 현재 점유율이 3%밖에 안 돼요. 전체 이제 그 전자상거래 시장 쪽에서. 근데 이게 향후에 28%까지 늘어날 걸로 전망하고 있고, 이게 라이브 커머스가 좋은 게 구매 전환율이 30%나 돼요. 온라인 보다가 구매 전환하는 게 2%밖에 안 돼요. 2%. 라이브 방송 보다가는 30%.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이제 유튜브에서 쇼핑을 할 때 그런 걸 결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연결해주고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바로 이제 카페24고, 거래액에 따라 이제 수수료를 받거든요. 내년부터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쇼핑 거래액 내년에 성장, 유튜브야 한 거래액은 28년도에 5조 원까지 늘어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아지고 내년부터 유튜브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거시경제 투자 전략인데, 미래에셋증권의 박희찬 연구원님이 이제 적어주신 자료인데, 두 개의 사이클이 있다. AI의 신추세, 경기 소순환 반등.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부터는 중반 이후부터는 경기도 돌리지 않겠냐. 그래서 경기가 왜 좋아지냐면, 내년 하반기에는 디스인플레, 물가가 낮아지고 금리를 계속 누적적으로 낮추잖아요. 그 효과를 발휘한다. 그리고 트럼프가 출범하더라도 비미국 경기도 오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달러의 악세는 조금씩 완화될 것 같고, 달러 강세는, 주식은 미국 증시가 강세 보이겠지만 미국 외도 괜찮다. 약달러가 되면, 그 환율만 꺾이면 미국보다 미국 외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채권 금리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핵심 위험 요인은 여기도 비슷해요. 트럼프 2기 정책이죠. 특히 이민, 불법 이민자 추방해버리면 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노동시장에 공급이 줄면 어떻게 돼요? 공급 줄면 임금, 월급이 올라가겠죠. 예. 그런 이제 인플레를 조금 이제 우려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책 시차가 있으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를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인은, 위험 요인은 자산 배분은 역시 AI랑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고, AI 에이전트, AI 비서라 그러죠.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광고, 쇼핑에서 광세를 보이는 빅테크,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가 좀 괜찮지 않겠냐 보고 있고, 이게 데이터 센터, 데이터 생산량, 클라우드 컴퓨팅, 이 주황색 성이 데이터 센터거든요. 엄청나죠, 매출이. 데이터 센터 쪽. 이런 이제 흐름이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특히 태양광 원전을 좋게 보시고 계시고, 미국의 시장에 대한 관심에도 대비하자. 특히 인도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 중국도 선별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크나 전기차. 채권은 어쨌든 투자 등급 회사채 괜찮다. 그리고 금, 비트코인도 탈중앙화 자산으로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한국 주식은 내년 하반기 수출 회복,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내년 하반기에 좋아지면 그런 것들이 좀 주가는 미리 선반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년에 한국 주식도 좀 일부 기대를 해보자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반도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반도체가 가야 우리나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이제 지나면서 하반기 되면서 터닝하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은 공존 및 경쟁 관계인데 사실은 이제 비슷한 측면이 있고 다른 측면이 있지만 탈중앙화 자산이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금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잠식하는 거죠, 이게. 기본 속성은 유사하다. 달러가 약해지고요. 실질 금리가 떨어지면 이들 자산군 매력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전망을 좀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어쨌든 내년 하반기에 좀 잘 올라가기를, 뭐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에 오르면 더 좋고요. 좀 잘 올리셨으면 좋겠고, 금과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이게 구조적이라는 것도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현대GF홀딩스는 현대백화점그룹의 지주회사예요. 밸류업 공시했었고요. 자회사로부터 배당 수익 증가, 보유 부동산 개발, 상표권 개발, 흑자 전환했고 자사주 4.1%는 완전히 없앴어요. 되게 잘했죠. 그리고 최대 주주 비중이 너무 높아요. 77.2. 물량이 잠겨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소각 또 하잖아요. 품절주입니다. 품절주. 주식수가 적어서 주가가 급변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당 위주의 주주환원 정책을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주식수를 더 줄여버리면 이제 지분율에 대한 좀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결국 배당을 늘리지 않겠냐. 그래서 내년부터 반기 배당 실시하고 배당액은 300억, 400억, 450억, 500억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PBR 0.2배밖에 안 되고 올해 배당 수익률 그렇게 되면 계산해 보면 4, 내년에 5.2 이렇게 늘어나요. 부채도 얼마 없어요. 그리고 이 회사 오늘 투자 이게 글을 읽어보니까 핵심은 금강 쇼핑센터예요. 여기 압구정동에 있거든요. 이 위치가 제가 네이버 들어가 찾아봤어요. 여기더라고요. 금강 쇼핑. 아마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압구정동에 있죠. 근데 이제 여기가 그 시가 기준 8천억 원 이상의 부동산 보유 중인데 강남 쇼핑센터, 구상가, 주구 1, 2동 빌딩, 현대빌딩, 바란사옥, 안양, 호남강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8천억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가 기준으로. 네, 근데 금강 쇼핑센터의 공시지가만 해도 2천억이 넘는데 지금 시세로는 8천억에서 2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시가총액 얼마예요? 8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현대 GF홀딩스는 좀 자산 부자죠. 근데 향후에 상법 개정이 되면 이런 기업들이 괜찮아질 수 있는 거죠. 배당도 매년 계속 늘어나고 여러모로 채권형 주식처럼 좀 안정적인 그런 기업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SK는 뭐냐면 SK 스페셜티 특수가스 만드는 반도체 소재 회사에 있는데 그건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공시가 어제 있었고요. 이따 공시는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2.7조가 들어와서 부채를 줄일 수 있어서 호재라고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도 이렇게 되면 좀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SK 스페셜티 한 3.8% 정도 배당 수익을 기대하고, 장부가가 6천억짜리 회사인데 이거를 이제 이 매각 차익만 2.2조, 2조 원 넘게 이제 판매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빚을 좀 갚을 수 있으면 이자 비용이 700억 정도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공시 내용 확인하시고요. 토비스는 일단 이런 몇 번 설명해드렸죠. 자동차 디스플레이, 카지노용 모니터 만드는데 영업이익 138%로 후실적 전망하고 있고, 전장 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덴소, LG, 컨티넨탈에 공급하고 서천 공장이 빨리 가동됐어요. 그래서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 산업용 모니터도 미국 카지노 시장이 좋은 데다가 기존의 미국 외에도 아랍에미리트, 태국, 오사카 이런데 대형 리조트 사업 건설 계획을 하면서 지금 또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성장이 예상되고, 특히 자동차가 안에 디스플레이가 많아지죠. 자율주행으로 갈수록 디스플레이를 직접 터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 더 많은 디스플레이가 필요해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5, 26년에 자동차 기업들의 SDV 본격 적용할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은 근데도 너무 싸죠. 5.9배면. 근데 이익률이 낮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지만 어쨌든 밸류는 상당히 매력 있다.
ST팜은 이제 늘어나는 상업화 품목 얼마 전에 또 공시가 있었지만 미국에서 FDA에서 승인받은 게 있었죠. 이 공급하는 물량이 ST팜에 공급하는 렉비오 이게 매출이 늘고 있고요. 또 2개에 불과했던 상업화 품목이 좀 4개로 확대될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 6월 달에 라이텔로가 승인받았고 올레자르센 요게 이제 12월 20일 있죠. 요게 이제 원료의약품 공급하거든요. 요게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25년에도 2개 이상의 품목 허가 예상되는데 도니달로센 혈관 부종 치료제 요게 내년 8월 21일 날 승인 결정이 나고요. 펠라카르센이 핵심입니다. 요게 좀 굉장히 수요가 많은 편이죠. 동맥경화증 치료제인데 요게 내년 하반기에 임상 결과 나오니까 요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요런 내용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고서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공시 설명해드리고 시향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에서 이제 내부자 매수는 그 디지털 대성 김인규 부회장님 또 매수를 하셨고요. 배당을 꽤 많이 주죠. 여기도 디지털 대성도. 그래서 3억 5,700만 원 샀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여기 박상엽 본부장이 일단 7천만 원 샀는데 지난 12월 12일 날도 샀거든요. 12,000주. 그거 이어서 또 추가로 4,000주를 더 매수를 했다. 애플 수혜주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공시인데요.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수리온 헬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요거 드디어 처음으로 수출했어요. 이라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도 있어요. 아직은 아랍에미리트는 결정된 건 아니고 근데 이런 어수선한 환경에서도 수출한 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런 이제 회전익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이 헬기 수출에 성공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S&T 에너지가 어제 주가 폭등했는데 이것 때문이에요. 에어쿨러가 뭔지는 예전에 설명 한번 해드렸거든요. 요겁니다. 열 교환기인데 그 플랜트 있죠. LNG 발전소를 열을 식혀줘요. 이게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 온도가 30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냉각해 주는데 사막에서 물이 없죠. 그래서 공냉식으로 해요. 물로 하면은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중동에 주로 수출 많이 해요. 그리고 유지 비용도 공냉식이 더 싸요. 순냉식보다 4분의 1밖에 안 돼. 요게 이제 에어쿨러인데 요게 LNG 발전소 옆에 붙어 있어요. 온도를 떨어뜨리는. 근데 이거를 이번에 공급을 했는데 요게 핵심입니다. 베첼 에너지가 중동 회사가 아니라 미국 회사예요. 미국 에너지 LNG 사업하는. 텍사스주에 위치한 천연가스 액화미 수출 터미널 프로젝트 요거를 27년부터 운영할 예정이고 캐롤 카운티 에너지 발전소는 이미 오하이오주에 있는데 요건 이제 가스 화력 발전소가 가동이 되고 있는 거죠. 요런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중동에 치우쳐져 있거든요. 이 회사 약점이 너무 중동 비중이 높으니까 지금 미국 우선이잖아요. 미국에 못 들어가나 이제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어제 이걸 불식시켜 버렸죠. 그래서 이 공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지켜보시되 S&T 에너지는 상당히 좋은 호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K는 탑업인 주식 매각 아까 설명드린 그겁니다. 반도체 특수가스 제조 요거고 한행코 35 유한회사에 넘겼는데 지분 15%는 남아 있고요. 단기순이익 827억짜리 회사를 2.7조에 팔았으니 PER 30배가 넘죠. 예. 그래서 굉장히 높은 밸류에 잘 이제 매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분 금액을 그냥 넣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분 100% 하면 PER 30배는 안 될 거예요. 조금 낮겠지만 그냥 단순히 계산해봤습니다. LS가 자회사가 LS 전선이죠. 초고압 케이블 자재 및 용역 예약 계약을 맺었대. 예약 계약은 확정은 아니고 나중에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 뭐 된다는 보장 못하지만 이제 향후에 계약을 체결하겠다. 미리 예약 걸어놓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 계약자는 이제 미국의 해상풍력 단지 구축하는 회사예요. 아틀랜틱 회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저 초고압 케이블 납품하고 전기공사 준공시험을 해줍니다. 그래서 미국에 또 진출한다는 면에서 호재고 APR 아시죠? APR도 화장품,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대표 주자인데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자사주 안 한다고? 그게 아니라 자사주 신탁 계약은 증권사에 맡겨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사달라 그래요. 그게 다 사면 해지를 합니다. 예. 빨리 됐으면 날짜보다 그럼 해지하고 이제 해지한다고 이제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 끝나죠. 그럼 자사주를 88만 4,335주 샀어요.
전체 주식의 2.32% 이건데 이걸 제가 읽어봤거든요. 공시를.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소각하겠대요. 소각 시 이제 또 한 번 더 공시한다고. 이건 600억 정도 돼요. 금액이. 그러면 APR이 아마 앞으로 소각 공시를 내겠죠. 그래서 이건 주주 환원 측면에서 상당히 호재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근데 이제 아마 내년에 중국이 아까 속보 떴는데 그 내년에 중국이요 그 3조 위안 규모의 특별 채권 발행한다 이 뉴스가 있는데 올해 1조 위안 발행했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좀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짜 돈을 풀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국 증시에도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은 조금 보합이 끝났고요. 코스피는 약보합. 뭐 큰 변화 없었고 거래도 많이 줄었죠. 거래대금 안 나온 거 보세요. 거래량 안 나온 거 보세요. 예, 거래량도 완전히 줄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연휴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오늘 좀 관망했고 뭐 외국인 개인 뭐 기관 다 거의 오늘은 연기금은 좀 팔아버렸고요. 큰 변화가 오늘은 없었습니다. 오늘 섹터만 한번 보면 일단 로봇주가 오랜만에 오늘 좋았어요. 웬일로 정말 오랜만에 로봇주 좋았고 리츠 관련주가 좀 좋았고요. 생명보험도 오늘 괜찮았고 특히 오늘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는 좀 빠졌지만 강한 것도 특징적이고 통신주 또 화장품 관련주 근데 아주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막 급등하고 그런 건 눈에 띄진 않았습니다. 드론 관련주 좀 강했고 증권주 좀 일부 올라갔고요. 스마트 팩토리 예.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좀 오늘 부진했습니다. 오늘 이제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요. 한 1,500개 정도 많은데 뭐 선박평형수, 리튬, 엔터주가 오늘 좀 빠졌고요. 오늘은 CJENM, 뭐 JYP 이런 기업들이 좀 빠졌습니다. AI 챗봇 관련주, 2차전지 셀업체도 오늘은 안 좋았습니다. 2차전지 부진했고 양자 컴퓨터도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피팅도 좀 쉬어갔고요. 전선도 오늘 쉬어갔습니다. 조선주 요새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쉬어갔어요. 건설주도 오늘은 조금 쉬어갔습니다. 우주항공도 오늘 좀 쉬어. 이수페타시스는 아마 유상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정정 공시 내라고 예, 금감원에서 아마 얘기를 한 그 아마 증권거래소에서 또 다시 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유증이 쉽지 않은 유증이 안 되면 호재죠. 이수페타시스 이제 주가에는 그래서 일단 오히려 올랐습니다. 태양광도 오늘 좀 일부 올랐고요. 온디바이스 AI는 좀 빠졌고 태양광은 뭐 기업마다 다른 것 같고 어제 좋았던 반도체는 좀 쉬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오늘 좋았지만 대체적인 반도체는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다 쉬어갔어요. 쉬어갔고 뭐 삼성전자 올랐고 2차전지 부진했고 그리고 대한항공 좀 올랐고요. 현대마린솔루션, 현대미폰 빠졌고 LS일렉트릭은 좀 올랐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오늘 좀 빠졌고요. 두산 올랐고 효성중공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바이오가 좋았어요. 알테오젠이 최근에 부진했는데 오늘 6%, 리가캠도 6%. 그러니까 진짜 오늘 오랜만에 바이오가 힘을 냈죠. 펩트론도 4% 오늘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분위기는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이 이끌었는데 다만 2차 전지가 좀 안 좋았어요. 2차 전지나 일부 반도체, 소부장 조금 빠지면서 시장은 좀 차별화됐다. 어제는 반도체가 이끌었는데 그래서 증시는 약간 차별화됐고요. 예. 뭐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신세계 IC 조금 여러분들 경계하세요. 이번에 완전 테마로 갔어요. 정용진 회장 트럼프 만나는 그것 때문에 APR 좋았고요. 예. 아까 자사주 소각 얘기 풍산홀딩스가 이제 한 4.8%. 풍산 회장이죠, 회장. 아마 이번에 트럼프 취임식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풍산까지 같이. 근데 저렇게 오르는 건 좋은 건 아니죠. 금양은 오늘 폭락했고요. SKC 2차전지가 대체로 안 좋았습니다. 방산주 좀 빠졌고요. 코스닥은 바이오가 좋았습니다. 자율주행 쪽하고 바이오, 폴더블폰, UTI 이런 쪽이 좀 괜찮았고 반면 오늘 좀 빠진 쪽은 뭐 옵투스 제약, 비보존 제약, 일부 제약주가 좀 빠진 것도 상당히 있네요. 세경 하이테크,
그리고 JNTC 일부 또 카페24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안 좋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신고가난 기업들이 뭐 안트로젠, 예, 저도 잘 모르는 기업도 있고 파마리서치가 오늘 신고가 냈네요. 메가스터디, 동성화인텍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정도로 좀 설명해드리고 뭐 시장 다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오늘 거래도 없었고 좀 부진했지만 뭐 연말까지 좀 좋은 장이 제발 나왔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연휴 잘 보내시고 내일 또 영상 하나 찍어놨어요. 그래서 내일 또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뭐 아이디어입니다.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가볍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연말 기운 잘 안 나시죠? 워낙 뒤숭숭해가지고 분위기가. 그래도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저는 또 목요일 날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